안녕하십니까.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주 시장 분석과 다음 주 시장 전망을 한번 해보고요. 제넥신, HLB 생명과학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세계 증시는 각국의 코로나 재확산 가중, 그리고 미국의 신규 부양책 불확실성 지속 속에서 약세를 이어왔으나 나스닥은 기술주들이 반등이 나타나며 상승을 보였습니다. 주간으로 보시면 다우 1.75% 하락하며 4주 연속 하락입니다. 나스닥은 1.11%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 상승이 나왔습니다. S&P는 0.63% 하락하며 4주 연속 하락입니다. 중국은 3.56% 하락, 홍콩은 4.99% 하락입니다. 대만도 역시 4.99% 하락이고 일본은 0.67% 하락입니다. 유럽권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2%에서 4.99%까지 큰 폭 하락하는 주간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증시도 미국의 여러 이슈들이 주도하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의 첫 TV 토론을 시작으로 미국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여전히 여론조사 지지율은 바이든이 앞서고 있지만 격차는 이전보다 좁혀진 상황이고 TV 토론의 특성상 첫 토론의 우위가 대선 가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 현재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토론 결과에 따라 각 후보의 성향과 관련된 섹터와 종목들이 흐름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두 후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트럼프는 법인세 등 감세 정책 유지, 바이든은 증세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어 트럼프의 강세가 위험자산 투자 심리에 양호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기존 제시한 금액보다 1조 달러 줄인 2조 4천억 달러의 새로운 부양 법안을 이번 주에 추진할 것을 예고했지만 백악관이 주장하는 1조 5천억 달러와 격차가 커 합의가 될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다만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시급한 신규 부양책을 지연시키는 꼬리표는 양당에 모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접점을 찾아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 부양책은 현재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 연방 대법관에 보수 성향인 코니 베르 판사 지명을 강행했고 대선 전 인준을 추진하기로 해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 문제가 부양책에까지 영향을 미칠지도 관건입니다. 코로나 확산 문제와 10월이 가까움에 따라 백신 관련 소식들도 관심도가 커집니다. 이번 주는 고용지표와 개인 소비 지출, 소비자 신뢰지수, 제조업 PMI 등 여러 경제지표도 발표됩니다. 미국 상무부가 27일부터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한 것과 관련해서 틱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7일 심리를 열 예정에 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틱톡 문제의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신청한 기술 수출 허가에 대해 중국 내에서는 승인 거부 분위기가 강한 상태입니다. 우리 증시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는 FOMC에서의 기존 정책 이상의 부양 의지가 보이지 않았던 점, 미국 기술주들의 선제적 조정에 후발적으로 우리 증시가 따라간 점, 개인 유동성 유입이 주춤했던 점, 추석 연휴를 앞둔 매물 집중 출에 북한 리스크가 돌발 발생한 점 등으로 상당한 폭의 강한 하락이 나오며 양지수는 동반 8연속 음봉을 기록했습니다. 주간으로 보자면 코스피는 5.54% 하락 장대 연봉입니다. 코스닥은 9.07% 폭락 장대 연봉입니다. 이번 주는 추석 연휴로 인해 이 거래일 뿐이라 특별한 움직임보다는 지난주 폭락에 대한 진정 그리고 일부 회복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인 미국 TV 대선 토론은 우리 시장 연휴 돌입 직후 진행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번 주에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경계심을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주 코스피의 저점은 2267선으로 이제 지지선은 2209선까지 열리게 됩니다. 지난주 코스닥의 저점은 799.53포인트로 이제 코스닥의 지지선은 794선까지 열어두겠습니다. 증시에 강하게 유입되던 고객 예탁금은 60조의 저항을 받고 현재 55조 9천억까지 감소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신용잔고는 17조 원대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폭락을 야기한 개인 유동성이 약화되는 상황으로 추석 연휴 후에 상황에 따라 다시 개인 유동성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고
아직 유동성 장세가 끝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난주 코스피에서 웨이는 5일 연속 매도하며 4,279억의 매도 우위를 보였고 기관은 1조 947억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 웨이는 853억 매도 우위, 기관은 11일 거래일 연속 매도하며 지난주에만 6,400억 매도 우위입니다. 반면에 선물에서는 웨인이 6,978억 매도 우위, 기관은 8,041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대형은 주간으로 전 종목 약세를 보였고 주간으로 주요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삼바 10.95%, 셀트리온 11.32%, 대형 의약주의 낙폭이 아주 컸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인 삼성 SDI 9%대, LG화학 5%대, SK이노베이션 8%대 등 2차 전지 생산주들도 상당한 약세였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도 약세, NC소프트, 넷마블 등 게임주도 상당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등 자동차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대형주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10.8%, 셀트리온 제약 14.1% 등 낙폭이 아주 컸고 시젠 7%대, 알테오젠 17.9%의 폭락이 있었고 제넥신도 16.8%의 폭락이 있었습니다. 매드팩토도 14%대의 하락으로 제약바이오의 낙폭이 코스닥 시장의 지수 하락을 부추기며 전 종목 주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북한 리스크 돌발로 방산주의 급등이 있었지만 금요일 폭락으로 주간으로 역시 폭락의 결과를 맞았고 대북주는 금요일 급등으로 일부 종목만 주간 강세를 보였습니다. 모든 업종과 테마가 낙폭을 키운 한 주였습니다. 주간으로 코스피 의약 11.17% 폭락, 코스닥 제약 10.19% 폭락, 코스닥 바이오 13.15% 폭락, 코스닥 IT 하드웨어 8.58% 하락을 보였습니다. 구독자분께서 부탁하신 제넥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급등 후 상당히 가파른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16만 3천원 이 라인을 지지했어야 하는데 이탈했고 월요일은 15만 6천 이 지지선마저 위협한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올라오고 있는 61선까지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1선을 이탈한다면 12만 7천원 라인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필요합니다. 주봉상 13만 1,900원 이 라인을 터치하고 지지 밑꼬리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시 현재 자리에서 반등이 필요합니다. 제넥신과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는 바이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상 올라오고 있는 61선이 이 정도까지 올라올 겁니다. 이 61선을 이탈한다면 23,000원대 이 라인도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정도에서 반등이 나와야 할 이유입니다. 주봉상 25,000원대 라인과 10주선 지지 후 밑꼬리 상태입니다. 역시 반등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제넥신은 바이오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예전과 다릅니다. 이번 조정에서의 위기를 잘 넘긴다면 다시 16만 3천원 라인까지의 회복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지난주 HLB는 지지난주부터 이어온 에스모 이슈로 월요일 장초반 6월 고점을 넘기고 13만 3천원대까지 일시적 슈팅 후 긴 윗꼬리를 달고 그 이후 4일 연속 음봉을 기록했습니다. 일시적 이슈가 아닌 펀더멘탈의 가치가 확대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수급이 꼬였고 불필요한 장애 논란이 있었으며 그리고 강한 시장의 폭락이 어우러지며 아쉬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코스닥 바이오 섹터의 13% 폭락 그리고 여러 바이오주들의 낙폭과 유사한 흐름이었지만 강세 뒤의 낙폭이라 아쉬움이 있고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기존 주가 상황에서 지난주 폭락장을 맞았다면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 수도 있었습니다. 단기 이슈가 소멸된 데 대한 실망 매물이 적은 거래량으로 호가를 쉽게 하락시킨 지지력이 보이지 않는 흐름이지만 지지선 이탈에 대한 폭이 적고 이탈 거래량이 극도로 적어 조기 회복이 된다면 문제될 것이 크게 없는 상태라는 관점입니다. 관건은 수급의 회복을 부를 수 있는 시장에 노출되지 않고 있든지 관심도가 덜한 이슈가 발생하는 모멘텀의 여부입니다. 3일선, 5일선, 11선 단기 이평은 연속 음봉으로 꺾였지만 20, 35일선의 상승 구간은 좀 더 이어질 것이고 21선이 하방으로 꺾이기 전에 강한 반등 회복이 필요합니다.
현재 근접한 35일선의 종가상 이탈이 나와서는 안 되고 그럴 가능성은 적게 보입니다. 현재 주가 부근에서 이번 주 2거래일간 반등을 모색하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주간으로 943만 주의 거래량이 나왔으며 15.3%의 하락 음봉으로 5주 만의 하락이며 5주선의 이탈입니다. 그리고 98,000 지지 라인에서 붙여서 마감입니다. 이번 주 음봉 주간 거래량이 지난주보다 조금 많지 않느냐는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장기 60분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양봉 대량 거래량이 하방 거래량을 압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의 이야기는 제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HLB생명과학은 지지난주의 급등폭이 LB 대비 훨씬 큰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월요일 장초반 37,400원까지 슈팅을 보인 후 긴 윗골이 그 이후 4연속 음봉입니다. L생도 이번 주 음봉 주간 거래량이 지난주와 지지난주 양봉 거래량보다 더 많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0분봉으로 보겠습니다. 고점까지 상승 거래량이 더 크고 이후의 하락 거래량은 적다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L생은 5일선이 하방으로 꺾였지만 LB 대비해서 21선의 상승각이 더 크고 이격이 있습니다. 다음 주 L생도 최근의 음봉을 진정시키는 흐름이 현 주가나 조금 더 아래에서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LB보다 추가 조정의 폭이 더 나올 수는 있겠고 상승을 주도한 만큼 반등도 주도할런지 아니면 LB와의 연동성에 매진할 건지는 다음 주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주간으로는 2679만 주의 거래량으로 7.28% 하락 음주봉이 나왔으며 5주 만의 하락 음봉입니다. 그리고 주봉상 이탈은 아직 없습니다. 주간 주요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는 지지난주의 큰 낙폭에 대한 경계감과 증시의 폭락으로 지난주 1.03% 반등한 1172.3원의 양봉 마감입니다. 지난주 코스피 빅스는 증시의 폭락으로 21.03% 급등한 26.13포인트의 장대 양봉 마감이고 고점은 27.56%입니다. 지난주 선물은 4.73% 하락한 303.4포인트의 음봉 마감입니다. 지난주 금값은 4.83% 급락한 온스당 1857.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WTI는 지지난주 10%대 급반등했지만 지난주 2% 하락한 배럴당 40.25달러입니다. 지난주 시카고 옵션 거래소 12OE 빅스는 주초 월요일 8%대 급등 출발해 20%대까지 급등한 후 이후 금요일까지 안정되면서 2.1% 상승한 26.38포인트의 윗골이 음봉 마감입니다. 산적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전혀 없이 글로벌 시장은 조정을 보였고 미국 대선 레이스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와 연계된 사안들이 많아 불확실성은 당분간 안고 가야 할 숙제입니다. 반면에 호재 이슈는 부양책 합의, 백신 이슈 정도인데 이에 대한 소식을 조기에 접하게 될 가능성은 아직은 크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도 랠리를 끝내고 강한 1차 조정을 겪었습니다. 이번 주 연휴 전 2거래일간은 폭락을 진정시키는 반등 시도 정도가 예상되지만 10월 글로벌 이슈에 따라 추가 조정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건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난주 강한 폭의 조정을 보인 의약, 제약, 특히 바이오의 회복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동학 개미들의 수급은 이제 수급이 아니라 폭탄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고 신용거래의 구조나 매수 매도의 기준조차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경험 없는 수급이 가져올 수 있는 모습을 그동안 우려해왔지만 1차적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그들의 자금과 그들의 보유 주식들이 다시 유동성 수급이 되어줄 건지 추가 폭탄의 매물이 되어 비수를 꽂을 건지 10월 시장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HLB의 펀더멘탈 확대와 다른 흐름에 대해 수급이 재료를 얼마나 선행하고 압도하는지 또 과도한 재료 선공개와 장외에서의 불필요한 논란이 주가 흐름에 얼마나 위해 요소인지 보유자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최근 사은봉의 하락이 이대로 다시 한 달 반 이전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6월 초 고점 이후 꺾일 당시에는 6월 초 그 이전 8월 중순 이후에 있었던 대량 거래량 매집이 없었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남은 시간 편히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